강우규는 조선 말기인 1859년 6월에 평안남도 덕천군에서 태어났으며 의술로 환자를 치료하며 살았다. 그러다 기독교인이 되어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1910년에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자 망명길에 올라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벌였다. 이중효과는 하나의 행위에 두 가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게다가 긍정과 부정, 선과 악이 동반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논의를 피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느 의사가 빈사의 말기 암 환자를 5명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진단을 위해서 한 명의 환자가 방문했다. 이 한 명의 환자의 건강한 장기를 5명에게 분배하면 5명은 살아난다. 의사는 그 한 명에게 마취를 하고 장기를 꺼내 한 명의 생명과 맞바꿔 5명을 구했다. 5명의 생명이 한 명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의사는 올바른 일을 한 것일까? 많은 사람이 올바르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왜 올바르지 않은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오. 생명의 수만으로 말하면 5개가 구해지고 1개가 없어졌으니까 차감하여 이익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한 행위의 성질이 다릅니다. 이중효과에 의해서는 1명을 구할까 5명을 구할까였습니다. 행위의 성질이 같으므로 당연히 5명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5명을 구한다, 1명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5명에게 행하는 행위와 1명에게 행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5명에 대해서는 구한다이지만 1명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죽인다라고 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로 죽게 하는 것과 죽인다로 죽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눈앞에서 뺑소니를 당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쳐 그 결과 피해자가 죽어도 구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형법상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5명을 구하고 1명을 구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의사는 기껏해야 경미한 악 정도였지만 이번 의사는 5명을 구한 보상이 1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큰 죄악이었으므로 도저히 용서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구한다보다 죽이지 않는다 쪽이 의미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은 이런 문제를 던집니다.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고 지금 전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5명의 인부가 철로에 서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 브레이크를 잡아도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오른쪽으로 비상철로가 눈에 보입니다만 그곳에도 인부가 1명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과 몇 초 안에 철로를 바꿀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철로를 바꾼다고 답하였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 폭주 기관차를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차는 5명의 인부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옆에는 엄청나게 뚱뚱한 한 사람이 역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밀쳐 철로로 추락시키면 5명 인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던 모든 학생들이 웃지만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딜레마는 원래 영국의 여성 철학자인 필리파 푸드가 제안했으며 뚱뚱한 사람의 예가 추가됐습니다. 이 예를 특이하게 윤리 토론이 아니라 뇌활동 측정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2가지 상황을 제시받은 피험자들의 뇌활동도를 MRI를 이용해 조사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첫 번째 상황처럼 스위치만 조작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전 전두엽의 활성이 상승한 반면 두 번째 상황처럼 무언가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도체를 비롯한 정서와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즉 실제 인간은 윤리적 결단을 내릴 때 이성적 시스템과 정서적 시스템의 갈등 속에서 우세한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정보혁명을 겪고 있는 21세기에는 점점 더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 만남과 교류가 줄어들고 많은 것들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서적 뇌가 판단과 결정에 관여할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만남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혀갈수록 사람들은 신속하고 손쉬운 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감성적 판단까지 끼어들어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많은 이들은 고려하기 어려운 감성을 배척하고 이성적 판단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